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이승현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을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종교 5등 안에 드는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 중학교 담임선생님의 추천으로 고등학교를 집 옆 자사고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한의사였습니다. 한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 고2 1학기 중간고사 때 죽도록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노력 대비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결과도 너무 좋지 않았고 제 자신한테 짜증만 났습니다. 그러다가 전학 온 한 친구가 있었는데 바로 저희 집 옆에 자취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랑 점점 등하교를 같이 하며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새벽에 일을 하고 아침에 집에 오는 직업이다 보니 저는 잠을 중학교 때부터 혼자 자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환경이어서 부모님이 집에서 저에게 나가게 되면 저는 바로 그 친구 집에서 먹고 자고 놀고 등교도 그 친구 집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학년을 그렇게 지내고 성적도 나름 중상위권이었던 성적도 중하위권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2 때는 그 친구가 전학을 갔지만 노는 환경이 익숙해서 그런지 야구만 보러 다니고 동네 학원만 끝나면 숙제도 하나도 안 해갔습니다. 그러면서 성적은 내신 6, 7등급으로 떨어져 가기 시작했고 꿈이 한의사였던 저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고2 때 수시는 원하는 대학을 쓰지 못할 것 같아 정시하자고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해보자고 대치동 단과를 3개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 달만 열심히 하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수능날까지 자료만 받고 수업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 자료는 재수 때 풀면 되겠지라는 미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할 때 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가 가는데 어머니 핸드폰 패턴을 알고 있어 그 학원 전화 문자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때 고3 때 저는 이게 뭔가 잘못된지 모르고 그냥 애들이랑 놀고 싶어 제 할 일을 아예 잊어버린 상태에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수능 성적표가 나왔는데 43344가 나왔습니다. 정말 처참한 점수였습니다. 부모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성적표를 보여달라고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는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때 눈물이 너무 나와 진짜 열심히 해봐야겠다고 생각해 수능 끝나고 일주일 후에 남들 수능 끝나고 놀 때 저는 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식에 딱 갔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일주일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고등학교 학창시절처럼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때 공부하기 싫어서 가만히 누워만 있었습니다. 과외도 부모님한테 한 개 시켜달라고 했었는데 그마저도 숙제를 하나도 해가지 않아서 저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고 9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냥 공부 안 한 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며 정말 죄송하다며 무릎 꿇고 사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자신 없다고 부모님께 울먹거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은 아니었지만 선생님한테는 정말 잘하는 학생이어서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 고3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서 1시간 상담을 받고 왔습니다. 그냥 다 잊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이때까지만 헛짓거리들이 너무 죄송하고 부모님이 대학 갈 동안 친구랑 놀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그때 그냥 다 무시하고 소리만 질렀던 저 자신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부모님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면 다행이라고 하는데 제 속마음은 지금 부모님께서 힘들게 벌어온 돈 그리고 저의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 사연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아니 근데
뭐 나이가 어린 친구네. 그러면 올해 20살인가요? 그러면 올해 20살이고 재수생인가요? 재수생? 그럼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뭐 부조를 저질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속을 썩여 성적이 안 나온 것뿐이에요. 아, 21살요? 군대는 갔다 왔어요? 공부는 그래, 공부를 한다. 군대는 갔다 왔어요? 군대? 사실 그냥 누구나 다 이런 시기 있지 않나요? 공부하기 싫고 놀고 싶고. 아, 면제 받았다고요? 어... 이게 그거 아셔야 돼. 본인이 뭐 미안한 감정 가져도 되는데요. 미안한 감정 가져도 되는데 음... 본인이 엄청나게 잘못한 건 아니야.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본인이 뭐 나쁜 짓을 저질렀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그래. 지금도 수능 준비하고 있죠. 수능이 얼마 남았지? 한 6주 정도 남았네요. 한 6주 남았죠. 이번에 수능 볼 거죠. 이번에도. 오히려 내가 봤을 때 이분 잘못된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좀 꼬인 것 같아. 제가 봤을 땐 좀 그런 타입 같거든요. 약간 외로움을 못 견디는 사람 같아. 외로움을. 그러니까 좀 외로움을 스스로 견디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 같아. 왜냐하면 부모님이 옆에 없었다 보니까 어 혼자서 뭔가 하는 게 좀 힘들고 그리고 좀 딴 생각도 나고 그걸 통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공부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누가 옆에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분 지금 그게 문제가 뭐냐면 공부라는 게 원래 혼자 하거든요. 진정한 독고다이 공부 아닙니까? 공부라는 건 철저한 싱글 플레이죠. 근데 혼자서 뭔가 한다고 하니까 이제 겁나는 거죠. 겁나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성적이 어떻게 보면 님 진짜 성적이 맞아요. 고등학교 성적이. 그리고 이번에 일단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나서 결과를 받아들여요. 결과를 받아들이고 수능 2번으로 끝내요. 2번으로.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다 썼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니까 집에서 재수가 아니죠. 삼수 아닙니까? 삼수? 나이로 보니까 삼수인데 19살 때 1수고 20살이 재수 21살 삼수네요. 삼수 맞습니까 지금? 군대를 안 갔다 하면 삼수가 맞아야 되거든요. 보니까 집이 못 사는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수능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수 삼수하려면 집에서 등골 희거든요. 강의료가 장난 아니에요. 재수학원 특히 부르는 게 값입니다. 학교 다닐 때보다 돈 더 많이 들어요. 아, 아파서요? 제가 봤을 때 본인이 공부 이번만 하고 좀 타협을 봐야 될 것 같아. 이번만 해보고. 이번에 열심히 하고. 그러면 모의고사 봤을 거 아니에요.
6월, 9월 모의고사 보지 않았어요? 보통 수능 수험생이라면 6월, 9월 평가 모의고사 봤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객관적인 자기 어떤 실력을 가늠하기 좋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능 출제위원이 출제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가장 최근에 친 게 9월 모의고사니까, 평가 모의고사니까. 이번에 두 번 평균치 내보면 내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는 게 감이 잡히거든, 솔직히 막, 뭐,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수능 때 성적이 확 좋아지지 않아요. 거의 비슷하게 가죠. 평가 모의고사 성적에. 현역 때는 비슷하게 나왔다는 건 이거예요. 여기 보면, 43344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만 수능을 봐요, 이번만 수능을 보고, 결과를 받아들여요.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공부를 하면 안 좋아질 것 같아. 왜냐하면, 공부를 오래 하는 게 몸이 안 좋아요. 예, 공부 오래 하는 게 몸이 나빠져요. 보니까 체력이 엄청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공부도 체력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책상에 앉아서 우리가 공부한다는 게 뭡니까? 적고 외워가는 거잖아. 공부할 때 이 손가락 힘도 중요하거든요. 왜냐? 많이 적어야 되거든. 그냥 보기만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할 때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냥 책만 읽었는데 머릿속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예. 옥타이 물어보세요. 그 주변의 친척들한테. 가장 공부할 때 부러운 사람이 한 번 보면 다 머릿속에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도 강남파라고 몇 명 없어. 대부분 적고 외우는 거야. 그게 안 되니까. 몸을 이제 좀 축내가면서 억지로 집어넣는 방식이 대부분이. 왜냐? 한 번 읽는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반복해줘야 되거든요. 무한반복이란 말이에요. 무한반복. 네, 무한반복. 이걸 잘해야 돼요. 공부라는 게. 무한반복. 근데 이걸 하려면 체력이 중요해요. 그리고 통제력도 중요해. 인내심. 그러니까 체력과 인내심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보통 사람이 한다고 치면 책만 있어도 이래 머릿속에 들어가는 사람. 근데 공부라는 게 그거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결과가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이번에 성적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한계점. 그래서 더 이상 뭐 4수, 5수 본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성적이 확 올라가지 않아요. 공부라는 게 참 그런 게 억울해요. 억울해. 뭐냐 하면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안 된 사람도 많거든. 안 된 사람도 많아요. 우리 4년 전부터 아시겠지만 강남 8학군 왜 있기 좋잖아요. 그게 사격이 좋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유전자가 많아서 가장 진짜 이유는 좋은 유전자가 많아서 그래. 예. 우리 4년 전부터 아시겠지만 강남 8학군에 있는 그 대치동 강의 듣는다고 무조건 막 머릿속에 들어오고 갑자기 성적이 비약적 상승하고 그렇게 안 되죠. 왜냐하면 그 강의라는 것도 있잖아요. 강의라는 것도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레벨이 있어야 돼. 사람들 착각을 하는 게 자기는 기초가 없는데 그냥 고액 받으면 고액 받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레벨이 있어야 되는데 일정 단계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수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집어넣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 경험해보셨죠? 사연자분. 본인이 그 경험해보셨죠? 여기 보면 나오거든요. 대치동고 이제 들었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고. 그럼 공부가 더 싫어져요. 위험 있잖아요. 저기 위험한 게 뭐냐면 레벨이 너무 높은 거. 레벨이 공부도 메타인지가 중요하거든요.
예, 공부도 메탄지가 중요한데 특히 메탄지를 못해가 힘든 과목이 영어하고 수학이에요. 왜냐? 대부분 수학, 영어 레벨이 낮은데 높은 단계를 건드렸다가 벽을 느끼고 접어버려. 스포자가 된단 말이에요. 영포자하고. 그러니까 내 수준이 굉장히 낮아서 기초부터 가야 되는데 밑바닥부터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단계까지 가는 걸 정말 싫어해요. 수능, 수학, 영어가 높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행착오 많이 거치고 내 수준은 아니고 거기서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이제 레벨을 쌓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건너뛰고 싶어해. 네, 건너뛰고 싶어해서 높은 걸 괜히 건드렸다가 도저히 풀리지가 않는 거야. 네, 도저히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더 이상 못하게 돼요. 겁 느껴가지고. 그럼 역효과 나거든요. 공부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최대한 열심히 하시고 이번에 수능 마무리 지어요. 예. 더하면 더 성적 안 나와.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 힘들게 하지 않으려면 그냥 이번에 하고 끝내세요. 부모님한테 얘기하세요. 네, 이번에 수능 보고 뭐 성적이 맞춰서 원하는 대학 가겠다.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모님 잘하는 자식은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현실에 수능하면 만족하는 거. 그게 잘하는 거예요. 한의사 같은 꿈은 접으세요. 한의사. 꿈이라는 게 무조건 그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꿈이라는 건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지금 뭐 공장 일하시는 분들, 뭐 현장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 뭐 장래희망 보면 과학자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다 그랬어요. 근데 딴 거 하고 있잖아요. 딴 거 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딴 거 하고 있다고 내가 패배자다 아니면 뭐 난 내 꿈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럽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꿈이라는 게 뭐예요? 꿈이라는 게 무조건 달성 가능한 게 꿈이야? 아니죠. 그냥 생각해 보는 거죠. 그냥 어릴 때 한번. 근데 내가 이제 그 말은 능력이 안 되면 바꿀 줄도 알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실적인 꿈을 좀 바꿔 나가는 것도 용기예요. 안 되는 거 찾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남은 게 열심히 하시고 그 말 아십니까? 보통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는 그 한자어인데 예, 진인사 대천명. 열심히 할 거 다 하고 예, 결과를 기다려요. 그리고 그 결과에 수능이에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너무 미안할 필요 없어. 부모님 다 이해할 겁니다.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말썽 안 피웠어. 그냥 이미 부모님한테 이제 잘하는 방법은 뭐 좋은 대학 가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현실에 순응하고 잘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는 게 부모님이 봤을 때는 대견해 보일 겁니다. 꼭 공부를 잘해야 좋은 자식이 아니에요. 공부 잘해도 싸가지하고 속 썩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혹탄이 그렇죠? 예. 공부 잘해도 인성을 엿바꿔 먹은 사람도 많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게 무조건 능선 아니에요. 물론 살면서 공부는 해야겠지만.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고맙고요. 그래도 본인은 좀 개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런 사연 보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본인 심성이 곱다는 거예요. 너무 여기에 매몰리지 마시고요.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지금보다는 성적이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보다는 능력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성적이.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의사 말고도 먹고 살 방법 많습니다. 한의사 말고도. 그래서 너무 공부 하나에만 내 인생을 뭔가 다 걸고 그 성적 하나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사연 고맙습니다. 예, 명절 잘 보내세요.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